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산업기사 실기 2022년 제3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틀리셨다면 파란색 하시고요. 자, 우리 일반 건강진단 실시 시기에 관한 문제네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반 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다, 그죠? 판매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매 업무는 그 밖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죠? 사무직은 2년의 1회 이상이고요. 그 밖의 근로자와 사무직 중 판매업종 종사자는 1년의 1회 이상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되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그죠?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외부식 후드를 설치했습니다. 후드 개구면에서 발생원까지 제어 거리 X가 30cm 주어졌습니다. 제어 속도가 1.2m/s고요. 후드의 직경이 25cm인 경우에 첫 번째 필요 송풍량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요거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외부식 후드고요. 지금 현재는 특별히 조건이 없다, 그죠? 자유공간이라고 보면 되고 플랜치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Q는 해서 일단은 60을 곱할까 말까는 단위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미터의 3승 per 미니트로 계산하라 라고 했다, 그죠? 그런데 직경의 속도의 단위가 미터 per 세크 단위니까요. 60 곱해야겠다, 그죠? 그 다음에 VC죠. 제어 속도입니다. 제어 속도가 지금 1.2다 주어졌고요. 10 곱하기 X는 후드 중심선으로부터 발생원까지 거리가 됩니다. 지금 발생원까지 제어 거리가 30cm다라고 했으니까요. 0.3m가 되겠죠. 그죠? 0.3의 제곱이 됩니다. 0.3의 10x의 제곱 플러스 a이니까요. 0.3의 제곱 플러스 a는 뭐냐면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죠? 자,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지금 직경이 25cm다 했으니까요. 0.2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한 값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68.33이고, 이제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계산하라는 게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덕트의 유속을 계산하라. 그죠? 덕트의 유속 V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뭐를 계산했냐면요. 필요 송풍량 Q를 계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산하라는 건 V를 계산하라. 그러니까 떠올라야 되는 공식 있죠. 그죠? Q는, 송풍량 Q는 단면적 A 곱하기 V죠. 근데 단위를 잘 보셔야죠. 그죠? 이 Q가 미터의 3승 per 미니트 단위고, 제어 속도가 미터 per 세크 단위일 때는 60 곱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계산해 보겠습니다. Q는 60 곱하기 A 곱하기 V인데요. 지금은 요거를 계산하라 했으니까 V는 하면 60 곱하기 A분의 Q가 되죠. 다시 말하면 60 곱하기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죠?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6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25cm니까요. 0.25의 제곱분의 Q는 금방 계산했죠? 68.33 요거 계산하시면 23.20m/s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계산하라고 한 건 뭐냐면 후드의 유입 손실 개수가 주어졌습니다. 0.75일 때 후드의 정압을 계산하라. 21도씨 1기압 기준이다 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후드의 정압 공식이죠. SPH는 해서요. 속도압 VP 플러스 1 플러스
예, 우리 압력 손실 계수 해주시면 된다, 그죠? 근데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유입 손실 계수가 0.75다 주어졌네요. 그래서 자, 요거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VP는요, VP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VP를 계산해야 됩니다. VP는 2G분의 RV 제곱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9.8분의 21도씨 일기압이니까요. 1.2 곱하기 V는 위에서 계산했잖아요. 그죠? 23.20의 제곱이 되겠죠. 계산하면 32.95 mmH2O가 VP가 되겠죠. 자, 그럼 SPH는 VP죠. 32.95 곱하기 1 플러스 압력 손실 계수, 유입 손실 계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0.75 해주시면 57.66 mmH2O가 후드의 정압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국소배기 장치에서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5가지, 그죠? 국소배기 장치에서 공기 공급 시스템은요, 첫 번째, 국소배기 장치를 적절하게 가동하기 위하여 배출하는 공기, 흡입하는 공기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국소배기 장치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배기만 하고 흡기가 없다면 산소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리고 공기를 공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료 전략, 에너지 전략할 수 있고요. 작업장 내의 방해 기류 또는 교차 기류의 생성을 방지할 수 있고, 외부 공기가 정화되지 않은 채로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다. 그죠? 이 중에 5가지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국소배기 장치를 적절하게 가동하기 위하여, 국소배기 장치의 효율 유지를 위하여, 작업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 방해 기류의 생성 방지를 위하여. 이 정도 그죠? 기억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출 기준을 설명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TLV, TWA는요, 요거는 시간가 중 평균 노출 기준인데 하루의 작업 시간 8시간, 그죠? 1일 8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로서 모든 근로자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노출될 수 있는 농도다. 조금 줄이면 1일 8시간 동안 노출이 가능한 농도다.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그죠? 1일 8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농도를 시간가 중 평균 노출 기준 TWA 농도다라고 합니다. 자, STL은 단시간 노출 기준이죠. 단시간은 산업위생에서는 15분이다 했다. 그죠? 15분간의 시간가 중 평균 노출 값인데요. 자, 근로자가 1회 15분간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에 노출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TLVC죠. 셀링 농도. 요거는 최고 노출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1일 작업하는 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 아니 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유공간에 위치한 음향 출력이 0.4W인 점음원으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압 수준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지향성 점음원 자유공간이고요. 무지향성 점음원 반자유공간 2가지를 계산하라. 그죠? 거의 대부분 자유공간에서 나왔는데 오늘 또 반자유공간 문제 나왔네요. 일단 공식부터 적으면서 기억하겠습니다. 무지향성 점음원 자유공간에서의 SPL은 공식이 뭐였습니까? PWL-20 로그 떨어진 거리 R-11이었죠. 반자유 공간은요, SPL은 PWL-20 로그 아래 -8이었죠. 이 뒷부분만 차이가 났다. 그죠? 자, 그런데요. 지금 주어진 건 PWL이 아니라 음향 출력 0.4W가 주어졌죠. W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PWL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PWL은요,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었습니다. W0분의 W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10 곱하기 로그, 기준 음력이었죠.
예, W0는 얼마였습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와트였고요. 현재의 음향 출력은 0.4와트다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니까 116.02 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 116.02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지금 떨어진 거리는 30m다 했으니까 로그 30이죠. 마이너스 11 계산하시면 되죠. 요거는 다 똑같다, 그죠? 뒷부분만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75.48 데시벨이고요. 반자유 공간은 78.48 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이죠.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예, 법규 내용입니다. 2개에서 3개요. 다음 보기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의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어떤 값을, 그죠? 평균 값을, 네. 오염물질별 관리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에서 어떤 값,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다. 그죠? 자, 요거는 자주 나왔습니다. 자, 7번은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부품 조립 작업, 포장, 세탁 업무. 자, 조립이나 포장이나 세탁은 전부 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주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유해 요인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 도구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에서의 근골격계 평가 도구는 JSI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그죠? 이게 산업안전 기사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법규가 산업위생에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을 제외한 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규모, 선임하는 기준을 적어보라 입니다. 그죠?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부장님, 공장장님이라 그랬죠.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밑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부장님 또는 공장장님은요, 토사석 광업, 그 다음에 제조업, 그죠? 위험한 제조업. 자, 그거 이외에 뭐, 제조업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 기타 운송장비 제조, 가구 제조, 기타 제품 제조. 나머지 제조업이 아닌 게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그죠? 자, 이렇게 토사석 광업하고요. 그 다음에 토사석 광업하고 대부분의 제조업하고 인쇄물 출판, 원료 재생, 자동차 전문 수리업, 이렇게 위험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이 덜한 농업, 업,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타 서비스업. 그죠? 자, 이렇게 위험이 덜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부터 선임합니다. 그 이외는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부터, 그거를 제외한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데요. 시험에는 위험이 덜한 300명이나 위험한 50명, 이 중에 잘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건설업 20억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위험한 업종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선임한다, 그죠? 그래서 선임 기준 또는 사업의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 정도, 그죠?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에서 3시간 작업하는 동안에 95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 소음 노출량, 누적 소음 폭로량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음 노출량 또는 누적 소음 폭로량, 단위는 %였죠. 밑에는 노출된 시간이다, 그죠? 위에는 노출될 수 있는, 밑에는 허용 시간이고요. 위에는 실제 노출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T1분의 C1. 두 번째 허용 시간분의 노출된 시간, 이렇게 다 더해 주시면 되었죠. 현재는
95dB에서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은요. 자, 우리나라는 90dB에서 하루에 8시간 노출될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데시벨이 플러스 5dB 커지면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됩니다. 자, 그래서 95dB이니까요. 4시간 노출이 허용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노출이 허용되는 시간은 4시간인데 현재는 3시간 노출이 된 거예요. 요거를 퍼센트 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다. 그죠? 계산하면 75%가 누적 소음 폭로량이 되겠습니다. 자, 시료 채취의 방법 중에서 입자산 물질의 여과 채취 기전, 여과 포집 원리 5가지 적어라. 그죠? 잘 출제됩니다. 여과 포집 원리는 직접 차단이나 간섭, 관성 충돌, 확산, 중력 침강, 정전기 침강, 체질까지, 그죠? 6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잘 나오죠. 그죠? 21도씨 1기압. 21도씨니까요. 처음 온도 T1이고 1기압이니까 처음 압력 P1이 되겠습니다. 이때 공기 밀도는 1.203kg/m 상승입니다. 온도가 18도씨, 두 번째 온도 T2가 되고요. 압력이 770mmHg, P2가 되겠죠. 이때 공기 밀도를 계산하라. 그죠? 자, 밀도는요, 우리가 부피를 보정할 때는 나중 온도가 어디로 갔죠? 위로 올라가요. 근데 밀도는 부피 분의 1이죠. 그래서 나중 온도 어디로 간다? 밑으로 간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 밀도 보정된 밀도는요. 처음 밀도 곱하기 273 플러스 나중 온도. 그죠? 온도가 나중일 때는 기압은 처음 압력. 분의 273 플러스 처음 온도 곱하기 나중 압력이다. 그죠? 그래서 부피는 나중 온도가 제가 지난번에 요거를 설명드릴 때 조금 혼돈되게 해서요. 부피 보정은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 온도가 어디로 가자? 나중 온도가 위로 가면 돼요. 그죠?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1이기 때문에요. 밀도 보정은 나중 온도가 어디로 가라? 아래로 가라. 그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 온도가 아래로 가니까 처음 온도 위로 가고 나중 온도 곱하기 처음 압력, 처음 압력 곱하기 나중 압력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처음 밀도가 얼마냐면 1.203 곱하기 273 플러스 나중 온도 아래로, 나중 온도 18이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처음 압력이죠. 이게 mmHg니까요. 1기압은 몇 mmHg예요? 760mmHg죠. 그죠? 그래서 760. 곱해 주시고요. 분의 273 플러스 처음 온도 21도시죠. 나중 압력 770이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1.23이 나옵니다. 킬로그램 퍼 미터의 상승, 단위는 동일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갈게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집진장치 중에서 전기 집진장치 장점을 적어라. 우리 필기에서는 나왔는데요. 막상 또 적으려면은 또 좀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자, 이 전기, 요거 암기법 한번 볼게요. 전기는 효율이 높고, 우리 효율 좋잖아요. 가정에서도 전기가, 그죠? 저렴하고, 대용량의 고온가스 처리하며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기는 효율 높고 그랬죠. 그죠? 집진 효율이 높다. 그죠? 물론 다 적는다면 더 좋긴 해요. 넓은 범위 입경과 분진 농도에 대한 집진 효율이 높다. 다 기억 못 하시면 첫 번째 집진 효율이 높다. 저렴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송풍기 운전 및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 줄여서 운전이나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요. 대용량의 고온가스를 처리합니다. 그죠? 고온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기억나시면 고온가스 처리해서 보일러 철강로 설치할 수 있다. 그죠? 그치만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용량의 가스 처리가 가능하다. 압력 손실이 낮음으로라는 건 수식어니까요. 빼도 큰 상관없습니다.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온의 입자상 물질, 폭발성 가스 처리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전기는 효율 높고 저렴하고 대용량의 고온가스 처리하며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단골로 나오죠. 그죠? 별표 3개짜리. 어느 작업장에서 이황화탄소를 시간당 80g 사용한다. 80g per hour죠. 그죠? 작업장 내의 이황화탄소 농도를 허용 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한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분자량 주어졌고요. 허용 기준이 10ppm, 21도씨 1기압 기준 안전계수 4입니다. 자, Q는 해서요. 일단 분자량 곱하기, 그죠? 76 곱하기 TLV죠. 허용 기준은 10ppm입니다. 분해. 현재는 21도씨 1기압이니까요. 기시체 1몰의 부피 24.1L 곱하기 kg per hour인데 지금 80g이니까요. 80 곱하기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하여 10의 마이너스 3승, 이제는 킬로그램 per hour가 되었죠. 곱하기 안전계수 4. 곱하기 ppm 없애기 위하여 10의 6승 하고요. 자, 요거를 미터 3승 per 미니트로 계산해야 되는데 요 값은 지금 킬로그램 per hour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hour를 미터 3승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60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요. 169.12 미터의 3승 per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밀폐 공간이다. 그죠? 밀폐 공간의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수립 시행해야 하는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3가지 적으시오. 단, 그 밖에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라. 이렇게 그 밖의 사항은 제외하라고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은요. 첫 번째,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치마다 관리 방안이다. 그죠?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두 번째는요, 밀폐 공간 내 질식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과 관리 방안이죠. 밀폐 공간 내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그죠? 요거는 위치를 파악했고 관리 방안이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 방안이고요. 세 번째는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그래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들어가고요.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이렇게 4가지죠.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후드의 분출 기류에서 분출 속도가 작아지기 시작하여 분출 속도가 50%까지 줄어드는 지점을 무엇이라 합니까? 그죠? 이렇게 분출 속도가 50%까지 줄어드는 지점을 천이부다라고 했습니다. 자, 참고 한번 볼게요. 후드 분출 기류에서 잠재 중심부는 분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점까지 거리를 말합니다. 배출구 직경의 약 5배 정도까지가 잠재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완전 계구부는 위치 변화에 관계없이 분출 속도 분포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 분출 속도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구간은 완전 계구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입니다. 전신 진동에 의한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 다시 말하면 진동에 관여하는 인자를 4가지 적어라. 그죠? 아무래도 진동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죠? 영향을 주고, 진동수, 진동 방향, 폭로 시간 또는 노출 시간이죠. 진동의 강도, 진동수, 진동 방향, 폭로 시간 또는 노출 시간 이렇게 4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자주 나오죠. 그죠? 작업장의 총 흡음량을 흡음 처리하기 전의 3배로 증가시킬 때 실내 소음 저감량을 계산하라. 그죠? 우리가 실내 소음 저감량
NR은 뭐였어요? 10 곱하기 로그의 A1 분의 A2, 그죠? 흡음 처리하기 전에 총 흡음력이고 처리 후의 총 흡음력이죠. 근데 지금은 10 곱하기 로그에 처리하기 전보다 3배가 증가했다. 이게 1일 때 요건 3이다라니까요. 바로 3 넣으시면 된다. 그죠? 계산하면 4.77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자, 보기는 국소배기 장치 공기 이동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압력이 높아야 하는 위치를 찾고 이유를 설명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압력이 가장 높아야 되는 거는요, 어디냐면 송풍기의 뒤쪽이 됩니다. 왜냐면 송풍기 뒤쪽에 정압이 높아야 송풍기 출구에서 굴뚝까지 토출, 밀어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송풍기 입구까지 오염된 공기가 흡인되었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공기가 흡인될 때까지는 흡인이 되려면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정압이 낮아야 돼요. 그런데 흡인되어 온 것을 밀어서 굴뚝까지 보내야 되니까 송풍기의 뒤편은 어떠해야 된다? 압력이 높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설명할 때는요, 후드에서 흡인된 오염된 공기를 굴뚝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송풍기 앞쪽보다 뒤쪽의 정압이 높아야 후드에서 흡인된 오염된 공기를 굴뚝으로 보낼 수 있다. 조금 더 짧게 줄을 치자면요, 송풍기의 뒤쪽 정압이 높아야 오염된 공기를 굴뚝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2022년 3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본인이 틀린 문제는 전부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정확히 암기 안 된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